네, 안녕하세요. 탐독주의 제이입니다. 잡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단행본만 저희가 다룬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잡지를 할 텐데요. 잡지를 여러분은 좋아하시나요? 잡지가 참 많아요. 종류도 엄청 많고 제 주변에서 보는 분들도 있긴 한데 오늘은 당연히 문학 관련 잡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좀 전문 용어로는 문예지라고도 부를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문학 관련 잡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학 또는 라이프스타일 큐레이션 하는 잡지를 구독했거나 그리고 취소했다가 다시 구독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좀 이렇게 방황하다가 최근에는 몇 가지 이제 잡지에 정착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민음사 인문 잡지 한 편이라고 있습니다. 진짜 강추합니다. 똑똑해져요. 보통 잡지를 사람들이 트렌드를 알려고 읽는데 이건 트렌드는 아니고 그냥 나 좀 똑똑해진다. 근데 트렌드한 것도 있긴 해요. 뭐냐면 이 주제에 관련된 최신 담론을 논문까지는 아니지만 소논문 정도를 좀 재밌고 얇게 잘 구성을 했다. 그래서 인문 잡지 한 편 너무 재밌게 읽고 있고요. 구독 중이고요. 그리고 리턴은 최근까지 구독했다가 잠시 쉬는 중인데 또 최근에 외계인을 소개합니다인가? 이런 주제로 또 리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흥미가 갑자기 다시 생기는데 참는 중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학 관련 잡지 중에서도 한쪽은 장르를 좀 더 다루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쪽은 뭔가 연재 글로 단행본을 만들어내고 있는 잡지인데 한번 이 두 종의 잡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간 미스터리 이야기와 함께 악스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비클럽에서 소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렇게 만난 건 처음인가요? 그쵸. 그쵸. 네네. 저희가 지난번에 서울책보고에서 또 한 번 뵙고 그전에 또 뵀었을까요? 그전에 근데 근데 전 인스타 맞아요. 인스타에서는 또 몇 번 DM을 주고받았어요. 녹음하기 전에 잠깐 얘기 나눴을 때 전에 일하셨던 곳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이거 DM에서 제이님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싶었던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은근히 또 옛날부터 얘기를 나눴었구나 그쵸. 생각했어요. 인스타 친구였다가 네네. 그쵸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실제로 명함 받고 이렇게 얘기한 거는 꽤 최근이고 네. 오늘 제일 이렇게 오래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밥 먹고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예전부터 이미 알고 있던 느낌이 있어서 네. 대화하는데 너무 수월하고 네. 네 그랬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는 뭐 SNS 쓸모없다. 음. 거기 있는 관계 가짜다라고 음음음. 하는데 저는 근데 SNS로 꽤 많이 좋은 분들과 그리고 네. 업계 동료들은 사실 SNS로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잘 활용하면 이렇게 소망님과도 연결될 수 있다. 네, 이걸 느끼고 있고요. 항상 게스트 오시면 물어보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항상 물어보던 질문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인생책 얘기를 제가 매번 묻는데 네. 항상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바로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인생책 하면 땡땡땡이요.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고민을 하세요. 네. 인생은 무엇인가? 아. 뭐 나의 삶은 갑자기 막 너무 고민이 네. 많아지시고 막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제일 재밌게 읽었던 책도 되고 네. 아니면 가장 많이 읽었던 책, 영향을 받은 책 이런 것도 돼요. 또는 한때만 좋아했던 책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인생책 한두 종? 한 권만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저는 우선 그런 인생 땡땡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는 사람인데 그중에서 제일 쉬운 거는 인생 영화랑 인생 음식 막 하라고 하면은 네. 걔네로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인생 땡땡하면 딱히 없다에 가까운데요. 그냥 묻고 싶은데 인생 음식. 그건 우리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 정확히 표정 이게 팟캐여서 잘 안 보이는데 진짜 표정이 네. 이 근육을 진짜 많이 사용하셨어요. 정말 그거는 죽기 전에 한 음식 하나를 먹고 죽는다. 가장 먹고 싶은 거 그러면 너무나 그거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막 미친 듯이 음식을 잘하시는 분은 아닌데 엄마가 너무 잘하는 그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의 입맛에 딱 맞는 김치찌개가 있거든요. 참치를 넣고 그러니까 끓이시는. 그게 계열이 달라요. 돼지고기, 다르죠. 참치 맞아요. 안 넣는 분도 있어요. 맞아요. 제 남편이 굉장히 저를 이제 허접하다라고 하시는 어떻게 고기를 포기하니 저의 인생 이제 음식은 그것입니다. 인생 영화까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생 영화는 이거는 그래도 음식보단 고민이 되네요. 아니요. 있는데 지금 잠깐 제목이 헷갈려가지고 이따 생각나면 중간에 갑자기 그냥 치고 나가서 뭐 나 기억 못할 거. 그것이다 이러면서 네,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약간 다른 영화랑 제목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좀 약간 고통스러운 이야기인데 중동 이거 들으시면서 제목 그을린 사랑? 그을린 사랑.
맞아요? 맞아요. 드니 빌레브 감독이. 맞아요, 와, 맞아요. 저 어떻게 맞췄지?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고통이다라고 했는데 우와. 이거를 고통 중동? 그럼 그을린 사랑이죠. 맞아요. 네, 이거 거의 함수로 넣을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빌네브. 네. 전 드니 빌네브 감독을 진짜 좋아하는데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는 그을린 사랑을 제일 좋아하고 네. 되게 힘든 영화긴 하지만 너무너무 좋고 아직까지는 그 영화 이상의 더 막 감동을 관객한테 줬던 영화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분이 만드신 영화 중에. 네. 저도 그을린 사랑은 웃긴 게 처음에 한 20분이 좀 지루해요. 음. 어머님 돌아가시는 네네. 내용으로 시작을 할 때 껐어요, 한번. 내 취향 아니네 했는데 어, 이동진이 너무 추천하는 영상을 보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이동진의 선택이 틀릴 리 없다. 어. 그래서 다시 봤다가 네. 밤에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아, 잠을 못 자요. 그럼 영화 딱 끝나고 그 여운과 감정이 휘몰아쳐서 되게 늦게 잤어요. 맞아요. 제정신을 못 차렸죠. 너무 좋죠. 네, 너무 아름다웠고 근데 저는 그만큼의 감정적 격돌은 없는데 엄청 좋아하는 게 시카리오. 시카리오 네. 좋죠. 시카리오의 전 마지막을 잊지 못해요. 뭐였지? 그러니까 이게 영어 대사가 헷갈리는데 네. 한국어로 표현하면 이런 거였어요. 그 늑대들의 도시에 왔다. 너는 여기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다. 네. 라는 걸 되게 무섭게 얘기하는 장면에서 진짜 무서웠고 저도 음. 이게 어쩌면 내가 모르는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다룰 때 음. 이것만 해결되면 이 문제가 쉬워지겠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겠지를 좀 낭만적으로 그냥 쉽게 습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 영화는 그 모든 걸 산산조각내며 인간의 폭력과 나약함과 범죄는 생각보다 뿌리가 깊다를 보여줬는데 너무 현실적으로. 이거 어떻게 준비해 오신 멘트세요? 아니요, 저 지금 얘기하다가 이거 없잖아요, 저희 네. 질문에. 저는 시카리오를 2번 정도 봤는데 처음 봤을 때는 내가 기대했던 거랑 영화의 풍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약간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재밌네 하고 봤고 두 번째는 다시 봤었을 때 되게 긴 시간 떨어져서 이제 나중에 봤는데 좀 폭력적인 장면, 그러니까 도파민 터질 것 같은 장면들이 중간에 유명한 장면도 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장면들이 있지만 단편 소설을 영화로 좀 길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영화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그거 생각하면서 다시 보니까 영화가 되게 좋게 느껴졌어요. 그렇죠. 음. 저는 그 영화에 도파민 터지고 액션 많이 나오는 장면들 있잖아요. 총격전 네, 나오고 네. 다 끝난 그 마지막 장면 잊지 못해요. 당연히 말씀 못 드려요. 음. 이걸 모르고 보셔야 돼요. 그을린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스포 절대 그치, 찾지 그치. 마시고 보셔야 되거든요. 네. 물론 파괴력은 그을린 사랑이 더 압도적인데 음. 그 잔잔한 이렇게 담백한 게 아니라 이렇게 처절하게 지구만 나는 결말이 있을까라고 네. 했을 땐 시카리오에서 저 그래서 멕시코 시티 한번 여행 갔을 때 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정말 그 시카리오에서 그 여자 경찰이 그 동네 수아레즈 갈 때 차에 탄 상태에서 밖에 보면서 이제 얼이 빠져가지고 막 보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얼이 빠져서 밖을 봤는데 왜냐하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멕시코 시티가 너무 예쁘고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한 나라 안에서도 그렇게까지 갈려가지고 사람들이 사는구나. 멕시코 시티에 부자 되게 많고 그쵸. 물론 빈부격차가 심하지만 위험한 지대도 많고 그렇긴 하지만 한편도 되게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너무 시카리오에 멕시코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 뭐 이렇게 북한과 남한에서의 이제 한국만 아는 사람들이 뭐 있었듯 웰컴 투 동막골처럼. 예를 들면 막 그랬듯 나 역시 멕시코 하면 너무 그것만 알았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인생책은 영화, 무슨 인생책이냐고요? 음식 얘기를 했는데 이제 책 얘기를 하면 네. 어떤 톤이 나오나 들어보시라고 물어본 건 아닌데 네. 자 이제부터 톤이 떨어지는 거를 너무 웃기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인생 잘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인생 음식 영화는 다 얘기한 거니까 제가 이 인생책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달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좋아했던 책들 쉽게 말해서 제가 기록해두는 독서 앱에서 별점 5개로 해놨던 책들을 이제 다시 쭉 봤어요. 그 중에서 좀 더 눈에 들어왔던 거는 정혜윤 작가님 책이 있고 앞으로 올 사랑이라는 책에 그 작가님 책 중에서 유일하게 제가 그거를 그렇게 줬더라고요, 별점을. 그리고 네네. 조앤 디디온 작가님의 상실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 2개가 계속 눈에 들어왔는데 정혜윤 작가님의 예전에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을 쓰실 때부터 좋아했었었는데
그때랑 요사이 쓰시는 책이랑 좀 다르다고 느끼는 거는 최근에 제가 그분 책을 읽을 때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실질적으로 바뀌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지구가 과학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 끝나잖아요. 이 지구가. 아, 그쵸, 그쵸. 언젠가 이제 거의 끝나서 천문학적 예예예. 시간에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끝나잖아요. 그것과 또 별개로 기후의 위기이든 아니면 인간의 그냥 순수한 이 말도 안 되는 욕망들 때문이든 생각보다 더 빨리 어쩌면 거의 파멸 직전의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지구가? 근데 그거를 누군가는 이제 30년 남았어라고 어떤 쪽에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쪽에선 전혀 알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러면서 제가 약간 조금 비관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끝이 올 거라는 걸 알았을 때 누군가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잘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약간 냉소적이거나 비관적인 태도가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혜윤 작가님의 최근 책을 읽다 보면은 그분 너무 명확하거든요. 언젠가 지금 이렇게 인간들이 쭉 갈 거면 지구가 이렇게 갈 거면 끝이 분명히 온다. 확신이 있을 정도로 알겠다. 근데 거기서 나는 무조건 사랑을 하겠다. 사랑을 나누겠다. 혹은 내가 사랑을 하겠다. 선택하겠다예요. 대부분의 책이 그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끝을 알면서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많이 남아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유독 더 그렇게 느껴졌고 이걸 보면서 내가 조금 교만하고 건방졌다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끝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가 아니라 이분은 아는 그 상황에서 진짜로 나는 이걸 선택할 거고 이걸 선택하는 내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보여주는 분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의 생각을 많이 바꿔놨고 덜 냉소적이 되고 싶다. 조금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살고 싶다. 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어서 이 책을 되게 좋아했고 조앤 디디온 작가님 책은 그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새로운 글이 없잖아요. 그것이 너무 한스러워요, 진짜. 한국에 출간되지 않은 외국 도서를 전자책으로 사서 챗GPT로 어떻게 번역해서 읽는 나를 상상해 봤는데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가 몇 개를 없고 건너가야. 그분의 문장이 너무 문학적이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문장 몇 개만 봐도. 그분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고 따님이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 남편과 따님을 병간호하고 이러다가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고 제가 알기로는 딸이 아파서 면회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죽지 않아요, 갑자기? 집에 돌아오셔서 갑자기 식탁에서 쓰러지셨던 것 같아요, 남편분이. 진짜 그러니까 예. 딸은 이미 아프잖아요, 네, 꽤 딸은 많이. 이미 예. 꽤 아픈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을 먼저 잃고 결국은 이제 따님도 돌아가시죠. 그런 이야기의 상실인 건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 상실감에 내가 푹 젖어 있는 그것이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것을 좋다라고 얘기하나 남이 아픈 이야기를 보는 걸 그것이 왜 나의 인생책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는 이 책이 좋은가? 근데 책의 좋은 점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전해주는 어떤 경험을 마치 진짜 내가 겪는 것처럼 겪을 수 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조앤 디디온님은 진짜 너무 잘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런 상실,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죽음과 관련된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좋은데요? 그러니까 영화만큼 못 하실까 봐 네. 걱정했는데 충분히 그러니까 좀 더 촉촉하게 영화 네네. 때는 약간 둘이 흥분해서 그거 있지 막 이렇게 하다가 책은 되게 촉촉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교양이 있었나요? 교양 다행이다. 있게 네. 독서 팟캐스트에 어울리게. 네, 다행입니다. 네, 저도 디디언의 상실은 좀 충격적이었고 왜냐면 저는 사전 정보를 하나도 모른 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문장이 좋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시다고 하면서 이러한 큰 상실과 충격 앞에 자신을 내던진 거죠. 그러니까 자신을 내던진 게 아니라 자신이 내던져진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상실과 슬픔과 고통을 안 느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글로 담아내면서 그거를 우리에게 전달할 때 이상한 메시지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게 단순한 메시지는 아니고 교훈 이렇게 가볍게 정리할 수는 없는데 생각해보면 이 주제는 그리스 시절부터 그 그리스 비극 때부터 자녀를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의 이야기. 근데 제가 최근에 그거 관련된 책들을 좀 더 보다가 알게 된 건 그 이야기는 대체로 여성들이 많이 해요. 자식을 잃거나 남편을 잃거나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엄마 또는 한 여성의 울부짖음들이 그리스 비극이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사용이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래된 주제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인간의 가장 본심에 닿아 있는 주제이기도 음. 하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네, 아름다운 책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슬픈데 아름다운 책이고 네. 읽고 나면 우린 상실을 경험하게 될 거잖아요. 네. 내가 상실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나의 어떤 의미에서는 존엄과 나의 나됨을 어느 방식으로 지키면서 통과할 수 있다라는 네. 그래서 괜찮다가 아니라 통과할 거야. 그리고 음. 그 사이에 나는 철저히 무너지고 깨지고 아플 거야. 음. 그렇지만 그렇게 할 거야. 음. 라는 이상한 용기가 생기는 또 책이기도 해서 음. 네, 혹시 관련돼서 또 관심이 가시는 분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책 제가 볼 때만 해도 절판 상태였거든요. 어, 근데 도서관에서 빌려서 좀 보다가 '아니야 이거는 사야 되는 책인데.' 그래서 막 알아봤는데 그 당시가 중고가 10만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좀 아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인스타 스토리였나? 어디 올렸더니 누가 국회 도서관 서비스를 소개해 주신 거예요. 국회 도서관에서 절판된 도서들을 저작권상 3분의 1 정도를 재본을 해 주는 서비스가 있대요. 아, 네. 국회 도서관에 이제 전화를 해 봤거든요. 네. 근데 나는 이거 한 권을 다 갖고 싶은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저작권상 그게 어렵다." 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면 저의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총 300페이지다 그러면 1 부터 100 페이지까지 네 예상하신 그것입니다. 1 부터 100 페이지까지를 받고? 제가 돈을 내고서 제본을 받았고 그리고 제 주변에 저의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저의 남편과 저의 남동생이 가족이잖아. 100부터 200까지 200부터 300까지 이런 식으로 아, 네네. 해 줘 가지고 그 3 권의 책을 받은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진짜 재본비랑 그 배송료랑 합쳐 가지고 3권 받는데 한 5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거의 양장 3권 양장 한 2권 가격이다. 근데 그 책 되게 별로 안 두껍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두껍진 않은데 304쪽. 그거를 내가 5만 원을 내면서 너무 뿌듯하고 그쵸. '내 거야. 근데 이 책은 내 거야.' 그래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네. 나중에 나왔잖아요. 지금 다른 출판사에서 다시 복간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그거 안 샀고 제가 그 재본에서 갖고 있는 그 책이 너무 소중해요. 그 스페셜 에디션이잖아요. 난 진짜 내가 책을 이렇게까지 소중하게 해서 가지게 된 경험은 이 책이 유일한 것 같아요. 갑자기 인생 책에 좀 그 자격 요건 획득에 그러네요. 완전 충족. 그러네요. 나는 이게 아무도 없는 나만의 재본 1, 2, 맞아요, 3권. 맞아요. 누가 상실을 1, 2, 3권으로 그리고 냈어. 정말 이 인쇄된 상태 아니고 복사된 상태 그 저기예요. 그 프린트 상태가. 복사다. 그쵸? 그쵸. 복사잖아요. 아. 그럼에도 난 너무 이게 애틋하고 너무 하여튼 좋았어요. 네. 음. 저 책은 읽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3권 나눠진 책은 유통되지 않고요. 네. 네, 여러분은 지금은 책 읽는 수요일에서 네. 네, 아름다운 공식적으로 표지로 사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전자책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깜짝 전 죄송합니다. 그런 책은 없네요. 저는 그렇게 모든 걸 걸고 한 책은 없는데, 네, 이렇게 인생책 물어보면 재밌죠. 이렇게 맞아요. 그 억텐이 아니라 찐텐이 나와요. 갑자기 흥분하게 되는 포인트가 나온다든지, 방금 그 아이디를 돌린 건 아니지. 여러 명이 요청해서 한 권의 그럼요, 책을 그럼요. 만든다든지, 네, 이런 시스템은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망님은 뭔가 이름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사랑에 대한 소망. 네, 이런 것들 얘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잡지 얘기를 저희가 하기 전에 가볍게 좋아하는 잡지 있으시냐로 한번 이야기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좋아하는 잡지는 시네 21이랑 미스테리아 좋아하거든요. 네, 그거를 자주 보고 있고 저는 영화 다루는 콘텐츠를 좋아하는 편인데 옛날부터 영화 잡지들을 한두 권씩 이제 봤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필름 2.0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이라든지 더 예전에 이제 스크린인지 림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큰 판형의 잡지가 있었어요. 그런 거 좀 보고 지금은 다 없어지고 거의 시네 21이 이제 매번 나오고 필로라는 영화 잡지가 또 있어요. 그것도 이제 창간했을 때 조금 봤었고 영화 잡지가 창간된다? 그러면 우선은 그 창간호랑 그 다음 호 정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반갑기도 하고 거기도 굉장히 힘든 씬인데 영화를 극장 가서도 보지
않는 이 시대에 영화를 책으로 지금 콘텐츠를 만들어서 책도 안 팔리는데? 그냥 책도 안 팔리는데 잡지는 더 안 팔리는데 영화와 잡지의 콜라보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그리고 거기 얼마나 사실 그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거 해결하기 되게 어려운 문제 많을 거 아니에요. 이미지 이런 것 때문에 확실히 재미있고 영화 관련된 것들은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그렇기도 하고 프리즘업에서 만드시는 잡지 되게 좋아하고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프리즘업 그 대표님이 해외에서도 잡지 내시는 거 혹시 아세요? 아니요. 그 너무 멋있더라고요. 대표님이 해외 유통을 하나 뚫으셔서 해외에 있는 편집자, 해외에 있는 책 만드는 사람들이 그 외국어로 잡지를 만들어서 외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거를 잡지를 창간을 하셨어요. 이 프리즘업이랑 아예 달라요. 아예 다른 다르고. 잡지. 그러면서 외국에서 잡지 만드는 사람들의 생태계를 좀 들었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또 진짜 달랐어요. 출간에 관련된 생태계가 되게 멋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진짜 좋아했던 잡지 중에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약간 사륙판형 같은 네, 저희 집에도 지금 남아 있어요. 몇 개가. 있으세요? 네. 저희 집은 이제 다 없어졌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저희 어머니가 매달 이제 사서 보시던 잡지고 저도 그래서 같이 따라서 봤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미국 유머 이거가 유머야 뭐야 이런 거 있잖아. 재밌는 이야기를 한 페이지 채우는 그런 코너 있었거든요. 그런 게 아직도 좀 기억에 남고 지금으로 따지자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그런 연재 기사도 거기서 되게 많이 봤었고 뭔가를 꾸준히 매달 보고 기다리고 이런 경험을 어릴 때 어머니 따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음. 얘기 들으니까 추억 돋네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그냥 쉽게 보면 요약이에요. 그래서 음. 여러 책들의 요약이 준데 근데 그것만 있으면 책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재미 요소 때문에 뭐 만화도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게 네. 조금씩 구성이 계속 맞아요, 바뀌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책도 당연히 어렸을 때 접하긴 했는데 잡지들을 좀 접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리더스 다이제스트도 있는데 또 만화 잡지 좀 봤었거든요. 그럼요. 저도 챔프 이런 거. 네. 근데 그거는 그래서 저는 책에 대한 첫인상이 뭐냐 그러면 재미였어요. 저 안에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맞아요. 근데 잡지가 또 그거를 대표하는 것 네. 같네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도 그렇게 구독해서 보는 잡지들이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에. 지금은 오히려 뭐 넷플릭스 정도가 아니면 뭔가를 종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구독해서 본다라는 게 좀 진짜 매니아나 이렇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좀 많이들 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부흥기죠. 90년대. 맞아요. 그러니까 아직 그 21세기 되기 전에 네네. 아직 종이가 살아 있고 네. 만화를 아날로그가 그렇게 보던 시절. 그쵸. 저도 맞아요. 막 그 서점에 기다렸어요. 그 음. 며칠 날 만화 잡지가 풀리는 들어가거든요, 챔프가. 네. 그럼 빨리 가야지. 이게 왜냐면 무한정 그걸 쌓아 놓지 않으시기 네네네. 때문에 사서 그게 왜냐면 연재 만화들이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를 이어가려면 그걸 다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무슨 벽돌도 아니야. 그냥 거의 그 무슨 지붕만 해요. 사이즈가 네네. 엄청 두껍고. 진짜. 근데 그때 그 재미가 있네요. 맞아요. 예. 잡지가 맞아요.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매달 오는 걸 기다리는 재미. 저 잡지 요즘에 뭐 보시나요 하면은 그래도 나오는 게 신의 21 정도 나오긴 하는데 네. 그 외에는 진짜 듣기가 쉽지 않거나 맞아요. 엄청 매니아틱해져 가지고 맞아요.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이 또 그립다. 맞아요. 옛날 잡지 얘기하다 보면은 그래도 나도 그거 뭐 봤어요. 혹은 최소한 알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요새 잡지를 누가 본다 그러면 나는 모르는 잡지를 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부디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할 두 잡지는 나 알아요라는 댓글과 반응이 그러셨으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죠. 당연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업무 시간에 오신 만큼 나비클럽이 만들어내는 개간 미스터리를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악스트 얘기도 한번 섞어 볼 텐데요. 그래도 나오셨으니까 나비클럽 소개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나비클럽은 문학을 중심으로 내고 있는 출판사고요. 문학 중에서도 한국 문학, 한국 소설, 한국 에세이 이런 거 많이 내고 초반부터 대표님이 한국 미스터리 소설시를 좀 부흥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초반부터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때 한국추리작가협회 회장님이랑 같이 이제 기획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첫 번째 책은 미스터리 소설이 아니었지만 계속 그거를 이제 기획하시면서 이제 하셨고 개간 미스터리가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2002년부터 나왔거든요. 20년이 넘은 책인데 여러 출판사를 거치면서 계속
계속 출간이 됐던 거예요. 음. 거기는 우선 한국추리작가협회 작가님들이 중심으로 만들던 잡지고 그거를 내는 곳이 이제 일반 출판사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받아 가지고 내기 시작한 거고요. 2020년부터 저희가 내기 시작했고 음. 첫 해는 2권만 냈어요. 봄, 여름 특별호, 가을, 겨울 특별호 이런 아 식으로. 네네. 약간 시범 삼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봅시다 이러면서 냈고 그다음 연도부터 1년에 4권씩 이제 내고 있는 책이고요. 한국추리작가협회에서 처음 시작한 만큼 저희는 이 책의 가장 큰 목표는 한국 미스터리 소설을 쓰고 싶어 하시는 신인 작가님들, 뭐 지망생분들이 작품을 발표할 만한 지면이 너무 없거든요. 그쵸. 그 지면의 역할을 좀 충실히 하고 이런 잡지가 있으니 여기에 발표를 하십사 홍보를 하는 것 그런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코너는 신인상 코너예요. 그래서 이걸로 처음 이제 데뷔하시는 분들, 발표하시는 분들, 근데 매호마다 내진 않고 이번 호에는 많이들 투고를 해주셨는데 어떤 기준에 의하여 뽑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이제 없거든요. 이번 호가 그래요. 가을호가 이제 음. 없는데 없어도 심사평을 아주 무섭게 막 써주세요. 편집장님이. 저는 사실 그걸 읽는 걸 좀 좋아합니다. 음. 좀 되게 신랄하게 막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니 다음 호에 정말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쓰시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내가 여기에 투고를 한 적도 없는데 좀 쫄림과 그래 다음엔 정말 잘 써서 내야 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이상하게 작가 지망생의 빙이 되어서 막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좀 멋있네요. 왜냐면 신인상 해 놓고 심사평. 맞아요. 잘못 보면 아 신인상 심사평이란 네네. 작품 누가 한번 이렇게 해 주시면 웃기겠다. 그럼 심사평이 되는. 네. 목차를 네네. 보면 신인상과 심사평 써 있는데 실제로 그 수록작은 없는 거죠. 심사평만 있고.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단편 소설이 한 총 신인상까지 합하면 5편 정도 실리는 것 같고 기성 작가님들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연재되고 있는 코너들이 있어요. 미스터리 장르를 중심으로 이제 연재를 받고 있고 특집 글을 맨 처음에 이제 싣는데 특집 글에서는 저희도 계속 회의를 하는데 이런저런 형식을 좀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이번 호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 캐나다에서 미스터리 페스티벌을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서미애 작가님이 갔다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가님이 갔다 오신 이야기 써주셨고 그 다음에는 나비클럽이 올해 미스터리 전문 출판사로 브랜딩을 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 이야기 그리고 도서전 참관기를 제가 이제 써서 그게 네네. 특집에 실리면서 이제 미스터리 장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전하는 걸 특집으로 하였죠. 쉽지 않다. 이 음. 장르가 이상하게 해외는 잘 모르겠어요. 해외는 음. 장르라는 말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쓰진 않는데 네. 한국은 약간 장르물, 맞아요. 장르 문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은 좀 다른데 5년 전만 해도 진짜 더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나 소수를 위한 느낌이 있었고 요즘이 그나마 돼야 SF 쪽. 근데 맞아요. 미스터리 쪽은 아직도 그렇죠, 약간 그 그렇죠. 음침한 분위기 있어요. 네네. 걔네 좀 음침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하면 약간 미스터리 독자들이 네. 발끈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그렇지만 바라고 있습니다. 맞아요. 언젠가는 SF가 이렇게 된 것처럼 네네. SF도 옛날에는 그럼요. 이과 덕후들만 보는 책 아니야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부디 저희가 이제 약간 롤모델로 삼고 있는 씬이 그 씬이에요. 한국 SF 씬. 아. 네. 근데 그러려면 천설랑 김초엽 작가님처럼 그쵸. 어떤 히트 메가 히트 정도의 작가의 와. 탄생이 필요하다. 초특급 메가죠. 네, 초특급 메가. 근데 그분들 지금도 어디서 분명히 글을 쓰고 계실 거고 그분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개감 스토리에서 계속 찾는 거죠. 그런 신인 작가님들을.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또 저희도 단행본을 따로 기획을 해서 소설집이나 장편 소설 내고 있기도 하고. 네. 뭔가 표정이 되게 다채로우신데 지금은 되게 결이 차서 우리는 일개 직원이 직원이 우리는 이 씬의 부흥을 바란다. 네, 다 이런 마음으로. 네. 네, 그럼 나비클럽에서 개간 미스터리 말고도 책들도 나오잖아요, 단행본도. 네네. 그중에서 이건 진짜 소개하고 싶다. 있으실까요? 제가 소개하고 싶은 건 한국추리문학상 황금펜상 수상작품집이라고 이제 매년 12월마다 나오는 책이 있어요. 네네. 이게 그 아까 소개해드린 한국추리작가협회 이게 줄이면 한추협, 이거 한추협이라고 저희 얘기하는데 한추협에서 매년 시상식을 여세요. 장편 소설에는 대상을 수여하고 단편 소설 부문에는 황금펜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수여를 하시거든요. 그 황금펜상을 저희가 수상작품집으로 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비클럽이 내고 있고요. 그 해에 받은 상과 우수작들을 모아가지고 내고 있어요. 황금펜상은 장르성이랑 약간 문학성을 고루 갖춘 그런 작품에 주로 이제 뽑으시는데
하는데 책은 음. 저희가 내고 있는 거지만 나비클럽이 편집자가 뽑는 것은 아니고 한추협 작가님들이 거기에서 뽑으시는 분들이 뽑으시고 저희는 출간하고 책을 알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저는 이게 수상작품집이라는 게 있고 없고가 그 장르의 부흥에 되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SF도 수많은 그런 상들이 지금도 있잖아요. 네네. 큰 이제 상금이 걸린 그런 것도 효고상 뭐 이런 예. 외국으로 치면 외국으로 네네. 치면 진짜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장르의 부흥을 꿈꾸고 있다라면 출판사가 무얼 할 수 있을까? 그쵸, 그쵸. 네. 근데 이 계속 신인 개간 미스터리를 통해서 신인 작가를 발굴을 하고 그분들이 계속 쓰실 수 있도록 그런 글들을 계속 읽고 볼 수 있는 수상 작품집을 만들어서 원동력을 좀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저희 하반기가 이 책과 개간 미스터리 겨우로 준비하는 거에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되게 네네. 저희 회사 스케줄에서도 이 두 책은 되게 크죠. 소설 중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타오라고 있는데 타오 쓰신 작가님이 김세화 작가님이신데 이분도 황금펜상을 한번 수상을 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연결되네요. 네. 한번 단편으로 수상을 하셨는데 타오 장편 소설을 쓰시고 이걸로 이번에는 대상을 받으셨어요. 음. 이게 꼭 이렇게 이어지는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이제까지 전혀 그러지 않았고 나비클럽에서 처음으로 대상이 나온 이제 책인데 그러니 더더욱 신인 작가님들이 계속 써야 되는구나. 계속 발표를 해야 되고 황금펜상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 타오 작가님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기자를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미스터리 소설이 스웨덴에서 나온 마르틴 베크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그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잘 쓰인 한국 소설을 쓰고 싶어 하시고 사회파 미스터리를 잘 쓰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 책 말고도 이전에 다른 출판사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시도를 하셨고 타오 같은 경우는 베트남 여성이 이제 중심으로 나오는 소설이에요.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서 살면서 왜 이런 피해를 입게 되었는가를 추적하는 경찰 오지영이라는 여자 형사과장 이야기인데 이 책이 대상을 받아서 제가 진짜 기뻤던 거는 한국에서 신인 미스터리 작가님의 책을 막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가 또 상을 받은 책에 대해서는 그래도 독자님들께서 "오 그럼 한번 읽어볼까?"라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품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독자님들한테 알릴 수 있어서 그게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반가웠고 이 작가님도 이렇게 썼을 때에 한국 독자들이 읽어주는구나. 왜냐면 지금 미스터리 소설은 대부분 일본 소설이 많이 그쵸, 그쵸. 읽히거든요. 오쿠다이데요. 네. 그래서 '열심히 더 계속 써 봐야지.'라고 작가님도 좋은 경험을 하셨던 그런 책이죠. 네. 지금 상세 페이지 보니까 되게 멋있게 써 있는 게 되게 멋있다. 한국 추리 문학상 해 놓고 전 부분 수상작. 맞아요. 그래서 대상, 신예상, 황금펜상, 신인상을 다 해서 이게 약간 상을 다 휩쓴 거죠. 맞아요, 맞아요. 단거리, 장거리, 네네. 중거리 다 해서. 네. 이 작가님이 그러신 편이신 거죠. 책만 쓰셨던 분이 아니라 계속 사회생활을 오래 하셨고 거기에서 갖고 있는 미디어나 언론이나 이런 범죄 활동에 대한 본인의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책에서 잘 묻어난 것 같아요. 네. 뭔가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음. 기자로 사시면서 이미 사회적인 경험들이랑 네, 이런 걸 취재를 다 그렇죠. 하시고 네. 그걸 또 이제 미스터리화하고 네. 좋아하는 게 또 사회파 미스터리라면 네. 믿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나비클럽은 어떤 책을 내는 회사가 되어야 하냐.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그럼 우리는 어떤 책을 또 내야 하냐 이런 얘기를 종종 이제 자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말 내고 싶은 분야는 사회파 미스터리예요. 너무 잘 쓴 사회파 미스터리 소설을 잘 내는 회사가 되게 되고 싶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타오가 이런 소설을 앞으로 우린 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소설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음. 뭔가 방향성이 확고하네요. 네네.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사이파 미스터리 하니까 연령이 약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네. 알라딘 기준으로 보니까 이런 거는 좀 처음 보는데 40대가 제일 높아요. 연령 처음 중에서. 보신다고요? 네. 오. 여성 40대가 제일 네. 높고 그리고 50대, 30대가 비슷하고 20대가 되게 작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은행나무에서 보통 이제 작가님 책이 나왔다. 정유정 작가님 이제 연령대가 좀 올라가긴 네네. 하는데 보통 이제 작가님들이 딱 쓰면은 되게 낮거든요. 20, 30대 되게 몰려 있고 네. 그다음 40대 정도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 예상과 딱 맞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마케팅하는 것도 좀 다를 것 같고 맞아요. 좀 다른 지점에서 어필해야 될 것도 있고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한다라면 제가 나비클럽에서 제일 좋아하는 책이 우울의 중점이라는 책인데 이게 그 어렵다는 독자 투고로 들어온 책이 출간까지 이어진 경험. 거의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네. 있대요. 거의 없잖아요, 네. 진짜. 저희가 이거 그냥 독자 투고로 들어왔는데
저희가 소설 원고를 작가님들한테 받아도 그대로 출간되는 경우는 많이 없고 음. 어떤 스토리적으로 좀 더 회의를 하면서 고쳐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문장이 많이 바뀌어질 때도 있고. 이 책은 진짜 그런 게 없어요. 작가님이 너무 완성도 있게 이미 써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의 그대로 나간 소설이고 단편집이거든요. 우울의 중점 표제작이 있는데 얘는 이제 영화화 계약이 돼 가지고 저희도 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건 다른 책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경미 감독님의 영화를 보는 느낌이고 박찬욱 감독님의 시나리오를 읽는 느낌? 그런 무드가 있어요, 이 작가님한테. 이 작가님은 다른 출판사에서 내신 책을 봐도 환상성이 좀 많이 껴있거든요. 환상성 플러스 미스터리가 가장 극대화된 게 이 단편 소설집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서울국제도서관 갔었을 때 독자분들이 추천해 주세요. 저는 한국 미스터리 소설 잘 안 읽어서 몰라요. 그러면 저한테 누가 물어보셨다? 그럼 저는 이 책을 진짜 많이 추천했어요. 대부분 뭐 마케팅 영업자분들도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 내가 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을 좀 소개하고 싶은 마음들이 또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찐텐으로 진짜 얘기가 나오고 아무래도 그런 식으로 진짜 많이 팔았던 것 같아요. 그때 도서관에서. 그게 찐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편집자한테 물어보면 안 뜬다고 전 생각이 좀 있는 게 아니고 죄송해요. 왜냐하면 편집자는 그 원고랑 몇 개월 동안 같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좋아해야지. 음, 좋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네. 마케터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책을 읽는데 걸리는 시간만큼밖에 또는 뭐 좀 더 해봤자 한 달 정도예요. 한 달 정도 그 책을 열심히 보고 홍보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마케터한테 물어보는 거야. 1년에 한 권 이상 나오는 출판사겠죠, 대부분은. 네. 그러니까 여러 권의 책을 다루면서 당연히 환승연애 같이 여러 권의 책들에 마음을 줘야 되는데 그중에서 한 권 뽑아달라 할 때는 진짠 거예요. 맞아요. 예. 독자분들도 진짜 책 추천을 누구한테 만약에 출판인 분들한테 하실 일 있으면 편집자분들 당연히 하셔도 되는 거지만 근데 보통 이제 자기가 작업한 책이랑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터 영업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정말 찐 어떤 추천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도서전에서 마케터 많이 찾아달라고 네. 어필하는 느낌이 있지만 맞긴 합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맞긴 하고 그 디자이너한테 물어보면 이제 예쁜 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책 내용도 당연히 얘기를 하겠지만 자기가 좀 애쓴 부분을 네. 어필할 거기 때문에 책 추천은 마케터한테, 마케터에게. 책 편집은 편집자한테 갑자기. 네, 제가 그리고 저도 나비클럽에서 재밌게 본 책을 좀 2권 정도 추렸는데 안 겹쳐서 웃겼어요. 안 겹쳐서 네. 좀 그랬고 저는 2권 정도 재밌게 읽었었는데 하나는 이것은 유해한 장르다. 부제가 너무 좋은데 미스터리는 어떻게 힙한 장르가 되었나라고 하면서 대중문화 속 미스터리 요소, 문법들이 이미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쭉 훑으시거든요. 네. 근데 진짜 재밌어요. 왜냐하면 한국 영화 달콤한 인생 또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영화부터 007, 곡성 이런 곡성하면 그냥 오컬트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미스터리 장르의 특성 또는 문법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쭉 다루시기 때문에 이 책은 재밌게 쓱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냥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저쪽에서는 뭐 개간 미스터리 읽으면서 미스터리 장르를 외치는지 뭘까 할 때 이 책 정도 읽으면 내가 아는 대중문화 속의 여러 컨텐츠들도 나오고 그리고 그게 어떤 미스터리 장르 또는 작품에서의 특성들을 가져왔는지를 보기 때문에 전 이거 되게 중간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책 같아서 저도 재밌게 읽었고요. 네. 또 하나는 추리소설로 철학하기. 네, 이거는 진짜 철학하기 맞고요. 네. 실제로 읽어보면은 전 사실 부제 때문에 읽게 됐는데 에드거 알런 포에서 정류장까지. 안 읽을 수 없죠. 제가 좀 웃기지만 이거 제 채널인데 네. 자꾸 은행나무 얘기를 하면 혼자 신나하거든요. 슬퍼요. 네. 근데 정유정 작가님으로 딱 끝낸 게 뭔가 아는 분이다. 확실히 이쪽 미스터리 스릴러 쪽에서는 문학 쪽에서는 정유정 작가님 전 지금도 좋아하고 네.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근데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에드거 알런 포에서 정유정까지가 너무 멋있어서 읽게 됐는데 진짜 깜짝 놀란 게 에드거 알런 포와 보르헤스를 엮어서 좀 설명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에거사 크리스티랑 니체를 이 챕터 진짜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정유정 작가님은 조르조 아감벤하고 엮어서 설명을 하세요. 그냥 억지로 연결한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철학자들에 대한 기본 개념들을 살짝 소개하면서 작품 해설해 주시고 소설들 그리고 이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미스터리 또는 이쪽 장르물을 가끔 읽으시는 분을 볼 때 사람들이 그거 읽어서 뭐 하냐. 그거 너무 마이너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때는 이 두 책이 아닌데 이게 얼마나 대중적이고 연결될 수 있고 심지어 철학, 대중문화랑도 연결될 수 있다를 제안하는 것 같아서 이 2권을 저는 제 개인 픽으로 가져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네요. 저희는 이거
추리소설 철학하기 추철이라고 이제 저희는 부르는데 이 책이 저희가 낸 인문서 이 미스터리 장르를 중심으로 낸 인문 교양서 첫 번째 책이에요. 좀 헤비하잖아요. 이제 철학 막 이렇게 되니까 철학 되게 가볍게 푼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 책 되게 어렵고 저는 이 책이 다 좋은데 그 누구보다 내가 제일 이 책을 어렵게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독자분들은 다 어떻게 이걸 이해하셨지? 생각하고 오히려 그분들이 올려주신 리뷰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이런 뜻이구나 오히려 그걸 보면서 이 책 독서에 도움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 책 나오고 초반에 그 정도로 저한테는 이게 쉽지 않은 책이었는데 우리나라에 철학 독자분들이 꽤 되시잖아요. 또 그쵸, 그쵸. 철학서 독자분들. 굳건하십니다. 그분들. 네. 근데 그분들한테 이쪽 장르 미스터리 장르랑 철학이랑 말씀하신 것처럼 억지 결합이 아니라 네. 정말 누군가가 찐으로 오랫동안 고심하면서 내놓은 결과물이 있습니다라고 내밀었을 때 그분들도 되게 좋은 반응으로 읽어주셔가지고 아 억지로 한 게 아니네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알라딘 펀딩으로 냈던 책인데 그 결과도 좋았고 그의 뭐 편집장의 선택 이런 것도 받고 이러면서 많은 독자분들한테 알려지면서 우리가 이후에 어떤 스타일로 또 미스터리 장르 중심으로 책을 내야 할 것인가 기획할 때 되게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유해한 장르다를 낼 때도 어떻게 보면 없는 시장에 있는 책을 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추철도 그렇고 이것은 유해한 장르다도 그렇고 근데 그것이 나비클럽의 색채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진짜 이런 책들이 필요하다. 네. 왜냐하면 뭐 그런 분들이 없길 바라지만 나는 이쪽 분야 책만 봐. 이런 건 괜찮아요. 나는 이쪽을 좀 더 많이 봤어. 좋죠. 근데 나는 뭐 국내 문학만 봐. 나는 뭐 철학책 안 봐. 나는 철학책만 봐. 이게 다 안 되는 일인 게 우리가 보통 좋아하고 또는 찾아 나서는 그 고전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 다 분야를 뛰어넘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다고 제가 무슨 그걸 실제로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다빈치처럼 발명도 하고 미술도 그리고 조각도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닌데 분야가 이렇게 구분된 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네. 생각보다 철학이든 뭐 그게 문학이든 그게 예술 분야든 이게 대중문화로 엮일 수 있는 연극 관련된 이 모든 소재들은 사실상 유기체처럼 서로 연결하면서 영향을 주고받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장르 예를 들면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인문책을 더 많이 봤어. 인문 교양책을. 그분이 인문 교양책을 더 재밌게 보려면 문학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문학만 읽으시는 분 지칠걸요. 제가 문학 독자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지겨워. 똑같은 것 같아. 라고 할 때 인문 교양서 맞아요, 읽거나 맞아요. 역사서 읽거나 그거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확 세계가 더 넓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책들이 중간다리 역할만이 아니라 지향이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미스터리만 읽지 말고 미스터리도 읽고 이런 쪽의 철학책도 충분히 읽을 네. 수 있고 철학책 읽으시는 분들도 이쪽을 맞아요, 읽으면서 맞아요. 오히려 더 재미난 상상력들이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는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원래 우리가 좋아하던 에드가 알란 포를 포함한 여러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가들 이미 그러고 있었다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샤르트르죠. 샤르트르도 철학자죠. 네. 근데 세문전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음사. 왜 그럴까요? 분야가 그렇게 나눠진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다양하게 읽을수록 원래 자기가 좋아하던 걸 더 재밌게 볼 수 맞아요, 있다로 맞아요. 제가 얘기를 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또 반가워서 더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비클럽 얘기도 해봤고 이제 저희 좀 사실 소망님이 저한테 연락 왔을 때는 우리 문예지 어떻게 파는지 얘기해보고 싶다로 마케터의 수다 느낌으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더 편안하게 문예지 문학 잡지죠 소위 말해서 이것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해볼 텐데요. 우선 문예지를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문예지가 뭐냐? 그리고 문예지 굳이 읽어야 되냐라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실 것 같아요? 문예지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 더 재밌게 읽을 만한 잡지의 세부 장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 제가 문예지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문학만 읽는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문학이 또 결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깊게 파기 위해서는 넓게 파야 될 때가 있는데 문예지를 읽는 경험이 그것과 맞닿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인 문예지에 보면은 단편 소설들이 이제 몇 개 들어가는데 악스트도 그렇고 개간 미스터리도 그렇고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문학 씬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기획 기사가 들어간단 말이죠. 악스트 같은 경우 제가 좋아하는 코너는 온라인으로 대담하시는 코너가 있잖아요. 저는 그 코너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도 가끔 이제 대담 코너를 기획을 할 때가 있는데 저희는 대부분 이제 만나서 하는데 그 코너를 제가 소개를 하는 거 좀 웃길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소개를 하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 코너를 좋아해서 악스트 매 호마다 주제가 있고 그럼 그 주제와 관련돼서 책을 이제 선정을 하셔가지고 그 주제와 책과 관련된
하는데 여러 가지 질문을 사전에 그 대담하시는 분들한테 받아가지고 나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 책에 대한 제3자, 근데 문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근데 그게 되게 깊이 있는 이야기 플러스 그들의 사담 같은 느낌으로 전해지기도 하고 온라인 채팅으로 가볍게 이야기하시기도 하니까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콘텐츠가 많지 않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문학을 중심으로 문학만이 아니라 저런 콘텐츠도 즐길 수 있고 또 뭐 다른 방면으로 즐길 수 있다. 이 한 권의 책으로 인해서 문학이라는 장르를 계속 오벼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이런 기획 기사들로 넓게 깊게 팔 수 있다가 문예지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여름보다 땡땡 그 시리즈 있잖아요. 소설 3편에 그 소설 작가님과 뭐 다른 분의 이제 맞아요, 인터뷰식이 맞아요. 네. 하나씩 붙잖아요. 그걸 볼 때 문예지를 볼 때의 경험이랑 전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분들의 작품을 깊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인터뷰이자 문학에 대해서 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콘텐츠인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시도다. 우리도 약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아니야 생각만 해보자. 그래서 하고 네. 있는데 문예지의 재미는 결국 그거 같아요. 내가 좀 더 다양하게 문학을 즐길 수 있게 해준다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 소설보다 시보다 그 시리즈죠. 계속 네. 나오고 있는데 표지도 정말 최근 들어서 또 한 번 더 오, 리뉴얼돼서 예쁘죠. 예뻐졌고, 네, 최근 활동하고 있는 음. 작가들의 단편들을 또 만나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표지가 계절 톤에 좀 맞춰서 이렇게 내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모으시는 분들 주변에 꽤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도 만나보실 수 있고, 영화 좋아하는데 영화관가? 멋진 사람이야. 더 아래 단계가 있어요. 아래 단계로 그러면 죄송하지만 전 아래 단계 같아요. 편하게 집에서 OTT 보는 거. 네. 나쁜 게 아니라 진입이 쉽잖아요. 그 단계가 있고, 진짜 난 오디오까지 즐기고 싶다. 나는 중간중간에 핸드폰도 안 보고 집중할 거야. 물론 팝콘은 먹을 수 있는 영화관 레벨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더 심해지니까 웃기지만 독립영화관, 그렇게 네. 작은 상영관을 찾아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다가 이제 부국제, 네. 뭐 전주 영화제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만들기도 잡지를 하고 보고. 심지어. 네. 네.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덕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얼마나 진심인가. 나 영화 좋아해요 하는데 인생 영화 잘 얘기를 못 하거나, 아니면 너무 베스트셀링 영화만 좋아하면 조금 의심이 되잖아요. 그리고 신의 21을 몰라. 부산국제 그럴 영화제 순 몰라. 없지. 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네. 예, 저희 다른 예를 못 들겠어요. 제가 자동차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자동차를 잘 몰라. 예, 예를 네. 들면 근데 똑같아요. 문학을 좋아해? 그럼 편하게 베스트셀러 위주 보셔도 감사하죠. 근데 조금 더 깊어지면 나 이 작가의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 그래서 작가의 여러 책들을 여러 출판사에서 나온 거 팔로우업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난 이런 작가님들 얘기도 좋은데 지금 현재 한국 문학이 어디로 흘러가나. 네. 그게 미스터리 장르일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소설 쪽일 수도 있는데 궁금해. 그럼 잡지 보셔야죠. 맞아요. 근데 잡지에 어떤 잡지는 제가 여기서 밝히겠지만 한강 작가님 수상 이후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출판사 중 하나인 창비, 진짜 이름은 창작가 비평. 그 잡지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헤비하게 진짜 비평이 좀 더 위주로 실려 있는 문예지도 있고, 아니면 악스트 같은 거는 좀 더 중간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큐레이션과 문예지 특성이 다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어디 가서 얘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스스로 얘기할 수 있죠. 나 문학 그래도 좀 찐으로 좋아해.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도서점 와서 이렇게 부스 찾아주시고 하면은 네. 부국제 가는 거랑 비슷한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에 뭐가 좋다, 이게 이것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중에 저는 뭐 문예지를 보는 것만큼 빠르게 그쪽 씬을, 그쪽 장르를 빨리 파악하는 방법이 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신인에 대한 발굴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고, 네. 큐레이션을 또 계속 할 거고, 그리고 어떤 다른 책들을 또 추천을 그 안에서 할 거고,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제가 악스트 또 광고 메일을 제가 또 받긴 하거든요. 네네. 제 담당이기도 해서 이런 말하면 좀 웃긴데 광고를 보시는 것도 중요해요. 맞아요. 왜냐면 이런 쪽에서 공모를 받고 있구나를 알려면 이런 걸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문학 쪽에서는 이런 이벤트들이 지금 열려 있고 요런 책들을 밀고 있구나라고 보시려면 사실 문예지의 광고칸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참고하시면 자기가 작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책들이 서로 광고하고 있구나, 이런 공모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서 진짜 최신 트렌드를 맞아요.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냥 마냥 트렌드만은 아니고, 뭐 악스트만 예를 들자면은 채시라고 아까 언급하셨던 걸 통해서 약간 해외 문학들을 리뷰를 계속하고,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국내 문학도 계속 리뷰를 하고 계속 연재물들이 있어요. 단적인 예로 강하길 작가님의 치유의 빛이에요. 악스트 연재했던 거예요. 근데 왜 재밌냐면 네. 이게 연재 당시 버전과 지금 단행본이 완전 다르죠? 달라요. 그러면 다르면 단행본이 더 나은 거 아니야? 아니죠. 나는 이 작가의 초기 생각을 알려면 지금 연재 이걸 읽으셔야 돼요, 네. 여러분. 맞아. 그래야 이 작가님이
지금 이렇게 빌드업을 하셨다가 이 내용이 완전 폐기되고 새로운 게 쓰여지더라도 이렇게 변하셨구나. 음. 그럼 북토고 가서 괜히 물어보는 거지. 작가님 제가 악스트에서 연재했던 저는 글을 악스트 버전을 봤는데 읽은 읽은 사람인데요. 사람인데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하면은 좋아하시지. 작가님부터 나도 좋잖아요 기분이.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 문학 덕질을 하면 문예지 맞아요, 필수다. 맞아요. 네라는 약간 강요 같아. 그리고 저는 네. 문예지를 통해서 새로운 책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출판사들이 대부분은 신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문예지에서는 뭐 그런 책 이야기 당연히 하긴 하지만 좀 구간들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한테 좀 더 알려졌으면 하는 책 중심으로 연재 기사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전혀 몰랐던 어떤 작가의 이름을 알게 되고 그 작가의 책을 갈래갈래해서 소개해 주시는 책을 볼 때 온라인 서점의 장바구니에 책이 쌓여가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덕질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창구인 것 같아요. 이 문예지라는 것이. 책을 저는 물론 어렵고 힘들게 읽을수록 남는 게 많은 것 같긴 한데 잡지는 안 그러셔도 돼요. 어떤 파트는 휘리릭 하셔도 되고 어떤 거는 더 재밌게 보셔도 되거든요. 잡지는 원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잡지는 카페나 미용실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후루룩 보고 집에 가셔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몇 개가 이 작가 너무 궁금해졌어. 그러면 검색해서 책을 사시든 아니면 다음 호를 기다리시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나 뭐 책을 올해 너무 조금 읽었어. 올해가 이제 100일도 안 남은 거 아시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80 몇 일 남은 그렇죠. 걸로. 거의 없죠, 네, 이제. 거의 예. 이제 끝났어요. 네. 그때 다 한 갔어요. 권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는 문예지 쓱 보시고 읽은 걸로 취급하셔도 되기 때문에 좀 나는 책 읽기가 뭐 문학을 좋아하긴 하지만 항상 부담스럽다 할 때는 문예지로 맛보기를 하실 수 있어서 근데 다양한 맛들이 또 숨겨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읽으시면 좀 가성비가 좋다. 음. 라고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질문 저희가 써놓은 것 중에 네. 어떻게 마케팅하고 있나라는 것도 있거든요. 톤이 네. 확 떨어지는데. 네, 톤이 확 네. 떨어지지만 이게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있고 어떻게 팔고 있나 약간 고충이 담겨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독자 입장에서 뭐 잡지는 잡지, 뭐 단행본은 단행본, 뭐가 크게 다른가? 또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네. 한번 그냥 편안하게 어떤 고충 또는 어떤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잘 됐다 안 됐다를 편안하게 한번. 저희 같은 경우는 타겟이 좀 뾰족한 편이잖아요. 이 미스터리 장르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계셔야 이걸 읽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독자한테 이 책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여전히 이런 책이 있다는 걸 모르는 독자님 되게 많으시고 엘릭실에서 내는 이제 미스테리아랑 이름이 좀 이제 비슷해서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분들이 틀린 게 아니죠. 실제로 비슷한 네, 이름이긴 하니까. 비슷하니까. 그래서 미스테리아를 사려고 했는데 걔가 미스터리를 샀다. 잠깐만, 이런 평이 올라올 때 오호. 근데 반대인 경우도 오히려 있겠죠. 오히려 좋아. 죄송합니다. 네, 이제 그 헷갈려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럴 정도로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책은 어떤 책이고 어떻게 다르고 미스테리아는 어떻게 다르고 이런 책이 또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지를 생각하면서 많이 마케팅을 하는 편이고 저희는 보시는 분들이 쭉 보시는 것 같아요. 계속 보니까. 그래서 정기 구독을 계속 연장하실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거를 좀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새로 정기 구독 이제 들어오실 수 있게 어떻게 꼬드겨야 하나 이거를 많이 생각하는 편이고 정기 구독 이벤트를 쭉 하다가 대부분 이제 굿즈 증정 이벤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몇 년 전부터 텀블벅에서 봄호부터 시작하는 정기 구독을 따로 받기 시작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텀블벅 하시는 분들과 이 개감스터를 보시는 분들의 취향이 좀 겹치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텀블벅 하시는 분들 중에 미스터리 소설을 잘 안 읽더라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어떤 장르에 대한 취향은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이 잡지가 뭔가 꾸리꾸리하지 않고 표지가 뭐 화려하잖아. 괜찮은 것 같잖아. 내 취향의 그림들 일러스트인 것 같잖아. 이런 분들이 이제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텀블벅에서 그렇게 했다가 반응이 좋아서 매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올해 초에 했었던 거는 저희로서는 잘 하지 않는 일이었었던 아예 스튜디오를 잡아서 예약해가지고 이 책을 싸들고 가서 촬영을 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게 비주얼을 무시할 수 없다. 텀블벅에서 펀딩을 할 때 그렇게 했었을 때 확실히 더 성과도 좋았고 그래서 계속 우리는 정기 구독을 늘리자. 개감 스토리를 나비클에서 내고서 받았던 정기 구독자 수와 지금 비교하면 진짜 많이 늘었거든요.
진짜 많이 늘 성과네요, 예. 성과. 정말 많이 늘었고 물론 이게 초반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는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만 읽으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어요. 음. 낮아졌다라는 게 원래 읽으시던 연령대는 안 읽으신다라기보다는 이제 폭이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기 구독자 수도 많아졌고 그런 분들이 이런저런 평을 올려주시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낙권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지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정기 구독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서울 도서전 국제 도서전을 나가면서 나가는 때쯤에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러면서 거기에서도 개간 미스터리를 정기 구독하실 수 있게 버튼을 이제 삽입해 놨는데 개간 미스터리 검색률이 되게 올라갔어요. 이래저래. 그래서 나비클럽 검색했을 때 개간 미스터리가 많이 뜨고 개간 미스터리 검색했을 때 또 나비클럽 홈페이지가 뜨고 이러면서 그 효과를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도서전의 효과를. 저희가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문예지에서는 딱히 서평단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일반 단행본 마케팅 하듯이 서포터즈를 1년에 한 차례 이제 뽑아서 1년 동안 이 책을 보시고 리뷰를 올리실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점들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발전이 있다. 계속 이 책이 발전해야 되고 뭐가 부족한지 우리 눈에 안 보인 것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려서 어떨 때는 그분들한테 그냥 구글 시트 통해서 받을 수도 편하게. 있게 예. 그런 일들도 좀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 책을 읽는 경험이 어떤지를 좀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책을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문예지의 표지들이 어떤 포맷을 정하고 매번 그 포맷에 맞춰서 이제 만드시잖아요. 저희가 정한 포맷은 한국의 젊은 일러스트레이션 창작자 꼭 일러스트가 아니더라도 사진이나 아니면 다른 방면의 예술가라 하더라도 우리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들의 창작물들을 우리 개감스터랑 어울리는 창작물이 있다라면 같이 소개를 해드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매호 그런 작품을 찾고 있어요. 그림도 찾고 사진으로도 찾고 그래서 예전에 사진으로는 그 이원 작가님 거를 한번 수록한 적이 있었었는데 여러 작가님 찾다 보니까 또 그 씬에서 이 책의 존재를 알고서 그쵸. 네, 또 알게 되신 분들, 구독을 하시는 분들, 낙권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좀 판매를 하고 있고 평상시에는 이 책의 콘텐츠를 가지고 요약하거나 뭐 다른 글들을 해서 카드 뉴스를 만들고 이런 일들을 또 하고 있죠. 열심히 하시네요. 다방면으로. 그러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제일 큰 건 결국은 책을 잘 만들자인 것 같아요. 네. 그건 마케터가 할 수 할 수는 없죠. 없지만 대신에 의견은 막 계속 그쵸. 내는 거죠. 의견을 낼 테니 네. 잘 만들어라. 네. 진짜 그렇죠. 사실 책이 진짜 좋으면 마케팅을 할 때 효과가 나오는데 네. 가끔 그게 아닐 때 진짜 쉽지 않은데 네, 맞는 것 같고요. 악스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악스트도 리뉴얼을 몇 번 했죠. 근데 사실 악스트의 최고 전성기가 초창기예요. 맞아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 이유로 저도 찾아봤어요. 왜 잘 팔렸지? 왜 정기 구독이 그렇게 많았지? 2,900원이었어요. 맞아요. 2,900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럼 나는 그 가격 놓쳤네. 지금 악스트 치셔서 그 출간 일순으로 보면 맨 아래로 가면 이제 옛날 책들 네. 있잖아요. 아직 판매 중인 거 있어요. 재고 남은 거. 2,900원이에요, 지금도. 근데 대신에 이제 무료 배송하시려면 좀 더 많이 사셔야 그렇죠. 되긴 네. 하는데 그러니까 책 가격을 진짜 저렴하게 한 거죠. 대신에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읽게. 그게 악스트의 시작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러고 그때도 도톰하게 나왔어요, 책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성비가 넘친다. 2,900원 지금도 믿기지가 않는데 한 지금으로 치면 한 6,900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은 좀 올랐으니까. 저는 그 당시에도 마치 그때 2,900원에 팔렸어요 했었을 때 무슨 고려시대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도 그 금액은 그쵸. 너무 쇼킹이었어요. 그쵸. 너무 네. 쇼킹한 가격인데 어쨌든 그걸로 해서 처음에 악스트를 확 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10,000원. 많이 오른 거지만 한 3점 몇 배 올랐죠. 네. 근데 뭐 이거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죠. 네네네. 그래서 처음에 그 가격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알려보자는 성공했던 것 같고 그리고 몇 번의 리뉴얼을 했죠. 표지를 싹 깐 거예요. 악스트 하면은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게 작가 사진이 메인에 있고 네네. 작가 사진이 초창기에. 메인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작가의 인터뷰가 실린 거예요. 그게 악스트의 최근 리뉴얼이었고 진짜 마지막으로 그렇구나. 네. 올해 한 게 이제 완전히 일러스트 분위기로 바꾸고 큐레이션 느낌을 강화해가지고 저희 내부에서는 좀 더 잡지스럽게 만들어보자. 문예지스러움을 좀 더 벗어나서 네. 진짜 좀 더 약간 큐레이션 느낌을 강화하자. 그래서 새롭게 리뉴얼한 지는 얼마 안 됐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약간 개간 미스터리랑 비슷한 게 저희는 표지의 사진 또는 작품 작가들을 막 섭외하고 그분들의 설명을 또 악스트에 네. 실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재밌게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그러니까 문예지에 익숙하니까 저는 이런
사진 작품으로 표지를 삼는다고 음. 하는 게 꽤 있어요. 지금도 제 앞에 지금 62호가 있는데 이 주먹으로 비닐을 이렇게 뜯을 것 같이 치는 네. 사진이거든요. 이게 문예지에 아. 있는 게 신기한데 근데 이번 악스의 제목은 생각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좀 기똥차고 좀 재밌잖아요. 이런 게 네네. 엉뚱하기도 네. 하고 리뉴얼들을 계속 시도했던 것 같고 정기 구독은 저희는 초반에 진짜 많았다가 음. 한번 좀 빠졌다가 음음. 그리고 리뉴얼 되면서 그리고 도서전에서 계속 홍보를 했죠. 음음. 도서전에서만 제가 알기로는 한정 기간을 걸고 좀 더 할인을 해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또 많이들 정기 구독해 주시고 그리고 해 주시면 저희는 이제 쌓여 있는 책들이 있으니까 그중에서 책도 골라서 네. 패키징을 해서 또 음. 보내 드리기도 해서 정기 구독을 계속 늘리는 게 사실은 맞아요. 잡지에는 제일 좋아요. 그냥 잡지에 그럼 저희끼리 하는 말이 한 5천 명만 음음. 꾸준히 맞아요, 구독을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숫자에서 네. 그냥 하는 말이에요. 어디 5천 명 되는 데 있나?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진짜 안정적으로 네. 계속 신인을 발굴할 수 있고 신인상도 계속 줄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묶어서 책으로 계속 낼 수 있는데 네. 5천 명이 안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음음. 5천 명이 뭐야? 꿈 같은 그쵸, 느낌이죠. 그쵸, 그쵸, 그쵸. 500은 적어. 500은 음. 적어. 2천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더 기쁘고 행복하게 좀 잡지를 계속 찍어낼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음. 정기 구독 그리고 음. 이제 은행나무 악스트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계정도 파 가지고 네. 악스트 계정이 따로 있거든요. 음음. 그래서 그런 데서도 운영을 하고 올해 또 시도한 것 중에서는 악독단이라고 해서 악스트 독자 리뷰단 해 음음. 가지고 서평단 같은 거 음음. 진행을 했었어요. 잡지를 가만히 냅두면 안 된다. 더 알려야 된다 해 음. 가지고 막 알리기도 했고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음. 관련된 인터뷰들이 저희가 쌓여 있거든요, 작가님들. 그래서 네. 그걸 큐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음. 사랑, 불안, 용기 컨셉으로 음. 맞춰서 한정 수량으로 인터뷰 집을 따로 이제 음. 사은품처럼 팔았는데 도서전에서 이게 아. 또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아서 음. 아마 몇 번 오셨을 때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음. 재고가 다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다시 찍기도 했는데 하여튼 이렇게 좀 여러 시도들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올해 10 주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기념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예 그래서 좋죠. 막 타포린백도 만들고 막 음. 여러 시도들을 했는데 생각보다 또 많이 반응을 해 주셔서 음. 기분 좋게 올해는 뭔가 10 주년 그리고 60호 기념 그리고 뭐 리뉴얼 이런 게 다 네. 만나서 그래도 생각보다 행복하게 했던 것 같고 음. 조금 이거는 의외인 게 작년에 또 악스트를 한번 좀 팔았어요. 네. 어떻게 팔았냐면 한강 작가님 수상하셨을 때. 네. 그럼 어떻게 팔았냐 아직도 모를 수 있거든요. 이게 두 개의 루트였는데 첫 네. 번째 루트는 이 말이 좀 우프인데 우선 한강 작가님 책은 은행나무에 없습니다. 네. 근데 다른 출판사도 없었던 거예요. 뭐냐면 책이 다 나간 거예요. 음. 너무 많이 팔려서 음. 서버 그때 다 다운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강 작가님 책을 못 구해. 음. 그리고 광화문, 교보문고 광화문 지금도 라슬로 작가님이 됐는데 책을 예약 판매로 사셔야 되거든요. 네. 교보문고 광화문에 재고가 진짜 많아요. 음. 그러니까 그쪽이 약간 광화문이 마지막 그 음음음음. 본진 같아. 여기에도 없으면 진짜 없는 거야라는 느낌인데 그때도 어떻게 연락을 해서 저희한테 한강 작가님 인터뷰가 실린 악스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작가님 책은 아닌데 한강 작가님은 실제 했던 말을 담아 놓은 네. 인터뷰집이잖아요. 네. 그리고 표지가 아까 언급했던 예전 리뉴얼이어서 한강 작가님 사진이 크게 돼 있어요. 네네. 그거를 이제 교보문고 그러면 한강 광화문에 작가님 쫙 깔아 놨죠. 책이죠. 그쵸. 그렇게 해서도 좀 팔아서 제세 찍었고 네. 거의 악스트 제세 잘 안 하는데 그리고 더 반전은 밀리의 서재 한동안 1위 했었어요. 그 호가요? 2호만. 제가 메일 얼른 오. 보냈죠. 담당자님 제가 알기로는 밀리에 한강 작가님 책이 없습니다. 음. 들어올 기회가 없죠? 악스트가 있습니다. 너무 해 가지고 잘하셨어요. 하지만 수많은 댓글 중에 대부분은 "한강 작가님 책 줘라." 였지만 저는 뭐 상관없어요. 클릭률이 그럼요. 엄청 올라가 네. 가지고 그렇게 판 적은 아주 이례적인 아마 생전에 또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국 작가님 수상하시면 또 행복한 일이 여러 출판사에게 있겠는데 그게 문예지에 가끔 발생하는 재미난 일인 것 최초예요. 같아요. 근데 아니 최초긴 해요.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좋아하는 작가의 이 작가가 옛날에 했었던 인터뷰 음. 기사를 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 과오를 찾아 가지고 사는 경험들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게 인터뷰 아니고 요네자와 호노부라는 일본의 미스터리 소설가분을 좋아하는데 그분의 책을 단행본 나온 거는 이제 거의 다 본 상황에서 옛날 미스테리아 책 어딘가에 그분의 단편이 실려 있다던데를 어디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서 봤거든요. 결국 그 과오를 구매해 가지고 그 단편 하나 때문에. 웃긴 건 내가 이미 딴 데서 본 단편 다른 데 수록된 단편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안 본 거죠. 그냥 무작정 가서 살 정도로 나는 그랬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오로 잘 갖고 있으면 이상하게 뭐 하나에 꼬여 가지고 사게 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런 인터뷰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문예지에 좀 그런 네. 이벤트가 있죠. 그리고 저희는 또 도서전 때 과오로를 거의 50% 할인해 버려요.
그리고 5,000원 막 이렇게 해서 잡지에 좋은 엄청 점이지. 가져가고 왜냐면 이게 ISBN이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서정가제에 해당이 안 돼요. 음. 그래서 그때 오면은 근데 예전 악스트는 작가님 사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작가님. 맞아요. 최근에는 박상윤 작가님, 네. 한강 작가님 이런 분들, 백수린 작가님 막 이미 많은 팬들을 확보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악스트 보다 이분께 있었어? 그러면 그분 걸 음. 또 막 찾아서 그래서 음. 한 토요일쯤 되면 몇 분은 떨어졌어요, 재고가. 어. 그럼 자꾸 물어보면 "없다. 어. 죄송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그런 재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잡지 자체는. 음. 가끔 카페나 식당 이런 데 가면은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자영업자가 계시다면 거기에 책 목업 두면 음. 가끔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책 음. 좋아하시는 분이 만약에 네네네. 손님 중에 한 분이라도 있어. 근데 그럼 만졌는데 그게 그렇지. 그냥 그 케이스야. 어. 그럼 진짜 실망스러운데 네. 과오로 싸게 사실 수 있거든요, 맞아, 맞아, 대부분. 맞아. 출판사에 전화해 보세요. 그럼 싸게 줄 거예요. 그거 쌓아 놓으면 읽을 수 있잖아요. 음. 그리고 이게 큼지막해서 예뻐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문예지는 별로 때를 안 타잖아요. 예예예. 그러니까 때를 안 탄다라는 게 뭐 작년 거를 놓고서 한다 하더라도 이거 뭐 옛날 정보잖아 이 느낌이 없는 게 문예지잖아요. 네네. 맞아요. 말씀하신 그런 또 가능하네요.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게요. 갑자기 아이디어들이 생기곤 있는데 근데 확실히 단행본하고 비교하면 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잡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과월 그러니까 네. 구간 정도가 아니라 약간 폐간은 아니고 끝난 책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딱 최신호가 나오자마자 맞아. 갑자기 3개월 전, 2개월 전의 책이 너무 책이 옛날 갑자기 책이 돼버린 그쵸. 느낌. 그리고 판매도 실제로 떨어지기도 하고. 맞아요. 예예. 그래서 파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좀 어떻게 돌파구를 찾으세요, 이럴 때는? 정기 구독?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는데 저는 그 매 호마다의 뭔가 소개하는 것보다 왜 그러니까 개간 미스터리가 어떤 책인지를 소개하는 것이 더 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계속 본능적으로 음. 하고 있긴 한 것 같아요. 음. 그런 걸 했었을 때 누군가는 최신호로 사긴 하지만 그게 가장 비중이 높지만 자기가 개간 스타일이라는 책을 알게 됐어. 최신호로 살까? 근데 과오로는 얘네는 어떤 스타일로 책을 만드는 회사지? 매호마다 악스트처럼 무슨 주제가 있나? 아니면 뭐 이런 게 있나? 보면서 과오로를 굳이 구매하는 분들이 계시고 정기 구독을 신청하실 때도 과오로 4권, 과오로 8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오. 최신호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네. 네, 그런 분들이 있으셔서 저는 얘기를 할 때 개간 미스터리가 어떤 책인지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표지를 가지고 커다랗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전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네. 개간 미스터리 전시 해가지고 표지 크게 이제 전시하고 거기 과오로 놓고 판매도 하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글도 쓰게 하고 이런 식도 했었고요. 뭔가 기발한 마케팅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거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음. 인스타그램 보다가 이거 기발하다. 뭐야? 신의 21 구독하고 연동해서 하는 거. 네네, 맞아요. 그런 거 멋있던데요? 그거는 좋은 기회로 이제 하게 되었는데 네. 신의 21의 1년 정기 구독비가 얼마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되게 소량의 돈만 더 내면은 개간 미스터리까지 포함해서 정기 구독을 할 수 있는 상품이거든요. 지금 신의 21이 저희 말고도 다른 잡지 2종을 더해서 3종을 가지고서 이 테스트를 하고 계세요. 그쪽에서도 이제 새로운 독자를 한번 알아보고 싶으신 거고 저희한테도 시너지인 거죠. 그래서 이게 잡지 회사들이 출판사들이 이제는 협업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어떻게 네. 보면 신의 21 입장에서는 개간 미스터리가 뭔가 약간 겹친다 자기네랑 겹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지만 안 겹쳐도 진짜 조금만 겹쳐져 있는 그 시장을 가지고 우리가 창의성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다라면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해요. 다른 잡지들이랑. 그쵸. 저희가 너무 경쟁 체제가 아니라. 이거 되게 저는 그래서 와 너무 획기적이다 해서 봤더니 스캡틱이랑 네. 개간 미스터리 그다음 창작가 비평 하고 지금 이렇게 3종 하고 네. 같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시도 같아요. 왜냐하면 맞아요. 저희가 잡지 좋다 막 했지만 실제로 잡지 독자들이 엄청 줄고 있긴 하거든요. 네. 물론 잘 되는 잡지 있긴 해요. 음. 근데 아니에요. 대체로 예전보다 당연히 잡지들 많이들 폐간도 하고 없어졌기 때문에 많이 줄고 있어서 쉽지 않아요. 이 시장 자체가.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책은 1년 지나도 팔 수 있는데 잡지는 예를 들면 작년 24년 여름 못 팔아요. 네. 그러니까 팔기가 애매한 거예요. 음. 날짜를 보면 마치 유통기한 같으니까. 그러니까 네.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의 21에서 하는 시도 너무 좋네요. 저 스패틱도 좋아해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전 그 종이 잡지 클럽이라는 서점에 이제 종종 가는데 거기 대표님이랑 잡지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얻는 인사이트가 되게 많아 가지고 이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대표님이 참 얘기하는 걸 좋아하시고 잘하시는 분이세요. 합정에 있죠 또. 네, 합정점
계시죠. 제주점이로 왔다 갔다 이제 아 하시는데 제주 그죠. 네, 제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신데 이제 계실 때 합정점 계실 때 저도 찾아뵙고 개간미스터리 거기 저희 납품하고 있거든요. 납품하면서 좀 얘기 듣고 오는데 그분께서 얘기해 주신 게 종이 잡지를 아직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제 본인도 여기서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건데 저희한테 추천해 주신 방식은 정기적으로 레귤러하게 몇 달에 한 번씩 내는 체제가 아니라 몇 달이 걸리더라도 잘 큐레이션을 해서 한 권 만드는 뾰족한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확실하게 반응을 한다. 음. 그런 잡지의 방향이 앞으로 나올 다른 잡지들도 방향이 그렇게 된다라면 잡지를 읽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문예창작 지원금이잖아요. 잡지 만들 때 주는 원고료 일부. 그거를 저희가 받으면 너무 환호성이고 못 받으면 너무 슬픈 그런 거잖아요. 음. 그 원고료를 지원을 받으려면은 레귤러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못 받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받으면 안 된다. 음. 너무 너무 큰 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최선일 수 있는데 맞아, 더 열심히 맞아요. 했는데 이걸 수도 진짜 있잖아. 슬프다. 뭔 말인지 알아요. 네. 뭔 말인지 알지만 모르겠다. 맞아. 그렇게 할 수 이게 없다. 그래서 종이잡지 클럽 가면은 진짜 다양한 잡지들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레귤러하게 나오는 잡지도 있고 독립출판물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잡지들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읽으시는 독자분들을 보고 있으면 둘 다를 다 즐겁게 읽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냥 읽고 가시거나 아니면 구매해서 사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프리즘 무브라는 영화 잡지를 보면 거기가 딱 그 종이잡지 클럽 대표님 말씀하신 스타일의 잡지거든요. 레귤러하게 나오지 않고 사람들한테 지금 어떤 영화를 중심으로 잡지를 만들 때 사람들이 좋아할까를 기획해서 내시는 잡지인데 너무 좋지. 나도 그렇게 해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쵸. 현실적으로다가 네네. 걸리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 잡지를 왜 내나 네. 의 지향이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거에 따른 악스트는 아닙니다. 음. 정기적으로 나와야 하고 맞아요. 그게 이제 맞아요. 잡지 특성마다 잡지마다 정체성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쉬는 20을 갑자기 준비한다고 일주일마다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왜냐면 맞아요. 우리가 아는 전문 용어는 아닌 일간지, 주간지, 네. 월간 다 있잖아요. 개간까지 다 있으니까 그 정체성에 맞춰서 다양하게. 하지만 최신 트렌드는 약간 그쪽인 것 같아요. 좀 비정기적으로 나오는 맞아요. 잡지의 특수성인데 그럼 내 삶도 비정기적이 될까 봐 그렇게 할 수는 네. 없다. 네, 생각이 듭니다. 음. 저희 시간이 7분 남았어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생각보다. 네. 근데 뭐 대체로는 많이 해서 네. 혹시 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악스트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 잡지인지가 궁금했어요. 네. 책을 보면서. 악스트는 진짜 회의를 많이 해요. 저 어마어마한 회의를 하고 한두 번이 아니야. 회의를 하고 야근도 진짜 많이 하시면서 기획부터 주제가 다 풀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시는데 신기한 거는 저는 약간 이건 의외라고 생각했던 게 편집자님 혼자 단독으로 막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진짜 팀마다 돌아가면서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결정해서 저희 맨 앞에 보면 에디터 노트라고 따로 네네.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글이 매번 바뀌어요. 그렇죠. 그게 편집자마다 돌아가면서 그분이 좀 더 이번 주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거나 여러 이유로 그 순서가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큐레이션이 되니까 또 재밌고 코너마다 아까 얘기하셨던 챗 코너도 있고 리뷰 코너도 있고 여러 코너들 있잖아요. 이 코너의 담당자도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덕심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분야는 당연히 좀 한정적으로 문학 쪽이긴 한데 그쪽으로 관심 있거나 소개하고 싶은 걸 좀 더 무게를 두어서 소개를 할 수 있어서 지금 형태는 되게 자유도가 올라갔다. 네. 대신 그만큼 자유를 반납하고 많이 회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렇다고 혼자 결정해서 다 가는 건 아니고 네네. 팀원들이 막 진짜 씨름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사실 그러면서 재밌는 주제들이 나오는 것 같고 생각 없으면 이런 거는 저는 네. 생각도 못 했거든요. 너무 시간이 빨랑빨랑 네. 가잖아요. 저희는 개간지인데도 불구하고 네. 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가서 다음 후 마감이 벌써 코앞이야? 막 이러거든요. 네. 격월은 진짜 심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2달을 이렇게 보냈구나를 깨닫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 최근에 10주년 기념 북토크를 했었거든요. 근데 북토크에 누가 작가겠어요? 여기에 편집위원 하셨던 작가님들도 잠깐 1부에서 얘기하고 네. 2부에서는 최신호에서 글을 실었던 천설란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고 3부에서는 편집자들끼리 얘기한 거예요. 편집부가. 네.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3부가 왜 재밌냐면 뭘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겠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10년을 해왔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몇 번의 변화까진 기억이 나는데 그리고 막 책을 만들다 보면 1년에 6개씩 쌓이니까 지금 60호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치밀하게 한 호를 회의하긴 하는데 그 흐름은 진짜 플로우를 타는 거예요. 미친 듯이 바쁜 야근과 회의들을 통해서 계속 책들은 나오는데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그때 이제 편집장님이 얘기하신 게 거의 1년 뒤 청탁을 했대요, 원고 청탁을. 그러니까 어.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거예요. 음. 저희가 단편 시리즈도 있고 그게 네네. 엔솔로지로 계속 나오고 네. 장편 연재도 있거든요. 네네. 장편 연재도 섭외를 하는데 단편 연재를 섭외를 할 때는 1년 뒤 거를 잘 활용하는 거죠. 아. 윤고은 작가님 불타는 작품, 네. 강하길 작가님 취의 빛 이런 어. 작품들이 다 연재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어. 되게 잘 활용하고 있는 건 편집장님과 음. 편집부가 이런 걸 잘 활용해요. 그래서 음. 좀 자기가 이런 분과 협업을 하고 싶다. 그럼 챗으로 초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게 하나의 사랑방 같은 거예요. 어. 지금 은행나무 국내문학팀은 뭐에 관심이 있나가 여기 있는 거죠. 어. 숨겨져 있지만. 어. 숨겨져 있다고 하기에는 출간이 돼 있으니까. 되게 좋다. 이 한 권의 책에서도 코너마다 약간 이렇게 넘어갈 수 있네요. 네네네. 이 코너의 목적 같은 것이 있네요. 네네네. 그렇죠. 악스트는 자기의 위치를 네. 자리를 잘 지키는 그쵸. 것 같고. 악스트는 네네. 확실하게 자리 잡았죠. 네네.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인터뷰 코너도 예전만큼 크진 않지만 그래도 유지하면서 좀 더 캐주얼하게 작가님들의 여러 모습들을 볼 수 있게 사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작가님들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또 큐레이션 느낌으로 라이프스타일 쪽으로 해서 돼 있어서 진짜 저는 천재과 비평도 종종 읽는데 같은 문예지에 있긴 한데 다르죠. 그쵸. 느낌이. 패러다임으로 치면 맞아요, 양끝 쪽에 맞아요. 있죠. 네네. 네. 리터와 악스트도 약간 겹칠 수도 있지만 또 되게 네네네. 다르고. 그쵸. 음. 네,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짧게 오늘 소감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팟캐스트를 들을 때도 느꼈지만 끝나갈 때쯤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빨라지고 배속이 붙죠. 배속이 자체적으로부터 내가 지금 그걸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구나를 느꼈던 시간이고, 대희님께서 이 팟캐스트 출연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라고 올리셔가지고 호기롭게 연락을 드려가지고 출연을 하게 됐는데, 저는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일들이 아닌 다른 방식의 이 출판인으로서 할 수 있는 다른 일들을 하면서 좀 재미도 좀 찾고 이랬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연락을 드린 거였거든요. 사무실을 벗어나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재밌었고, 그래 좀 이렇게 다양한 일들을 마케터로서 그리고 그냥 개인으로서도 하면 되게 좋은 것 같다. 제이님을 이번에 더 알게 되고 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다 싶어요. 네. 저도 멀리서 인스타로만 오래 알고 있다가 네.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니까 재밌었고요. 그리고 마케터로서의 약간의 고충과 슬픔과 기쁨이 있었어요. 네네. 그런 것들 나눠서 좋았고, 무엇보다 약간 잡지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무슨 얘기하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더 많은데 시간 관계상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야기들은 잡지에서, 그리고 음. 실제로 최신호 개간 미스터리 87호에는 네. 또 소망님 글까지 있으니까 네. 한번 찾아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탐독주에는 다른 또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